최근 들어 해가 지는 게 상당히 빨라졌다고 느껴진다.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내 마음에도 은은한 외로움이 스며든다. 이제 곧 올해도 끝난다. 돌이켜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한 해였다. 아니, 돌이킬 것도 없이 내 인생 자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김일수 올해로 70세가 된다. 오랜 세월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시간에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자족적인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온 평온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 그걸 위해 남들만큼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경 썼던 건 노후 자금 계획이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의 혹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항상 머릿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금 제도의 앞날도 불투명했다. 그래서 현역 시절부터 절약에 힘쓰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저축해왔다. 그리고 정년이 다가올수록 그 저축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큰 과제가 되었다. 노후 자금은 그냥 묵혀두기만 해선 아깝다. 현명하게 불려나갈 필요가 있다. 당시 미디어가 그런 정보를 앞다퉈 보도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매력적인 말로 권유되었다. 나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가운데 몇 가지 투자에 나섰다. 지금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 홀로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의 결정이 정말 옳았을까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니, 옳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결정이 3가지 있다. 그것은 퇴직 후 내 노후 생활에 큰 그림자를 들이운 후회인이 아니다. 후회 그 하나, 초조함이 낳은 고위험 투자. 첫 번째 후회는 퇴직을 앞두고 약간 초조해져서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댄 것이다. 오랜 세월 착실히 저축해온 내게 투자는 미지의 세계였다. 젊었을 때도 약간 관심은 있었지만 손해볼 수 있다는 공포심이 앞서 결국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운용에 그쳤다. 그러나 정년퇴직이 시야에 들어오자 지금까지처럼 안정적인 수입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막연한 불안이 내 마음을 재촉했다.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퇴직금 운용 세미나라는 게 있었다. 강사는 꽤 유능해 보이는 젊은 파이낸셜 플래너였다. 그는 그래프와 숫자를 활용해 앞으로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줄줄이 설명했다. 그리고 결론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내세운 어떤 신흥국의 주식 투자 신탁을 강력히 권유했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 나라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당신의 노후 자금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연립화태의 리턴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어조와 매력적인 숫자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지금까지 투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가 권유하니 안심일 거야 라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다. 퇴직금 일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그 투자 신탁에 맡기기로 했다. 아내에게 상의하니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면이라며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더 신중하게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위험에 대해 깊이 이해했어야 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달은 실제로 약간의 이익이 났다. 나는 역시 그때 과감히 투자해서 다행이었어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그 투자 신탁의 가격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매일 컴퓨터로 주가나 환율 정보를 확인하는 나날, 손실이 확대되는 걸 보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다. 밤에 잠도 못 이룰 만큼 고민한 끝에 결국 손절매를 결단했다. 그때 투자한 자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때 만약 초조해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착실한 운용을 계속했다면, 아니면 더 분산 투자하는 등 위험을 억제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인 안에 사로잡힌다. 그 손실은 내 노후 자금 계획에 큰 타격이 되었으니까. 후회 그 둘. 안이한 판단으로 가입한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 후회는 퇴직 후 안이한 판단으로 가입한 몇 가지 불필요한 보험이다. 회사를 퇴직하면 지금까지 회사가 부담해주던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을 스스로 재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나도 퇴직 후 바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았다. 현역 시절부터 가입했던 생명보험은 보장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으니 이전만큼 고액의 사망 보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보장액을 줄이고 벌금이 비교적 싼 것으로 바꿨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밖의 보험이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상가로 권유된 몇 가지 의료보험이나 암보험이다. 고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 두터운 보장을 들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보험사 담당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여기저기에 불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 나도 고혈압이나 약간의 관절통 등을 앓고 있다. 앞으로 큰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충실하다. 고액의 의료비가 들더라도 본인 부담액에는 상한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저축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몇 가지 보험에 말려들듯 가입했다. 매월 보험료는 결코 싸지 않다. 보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정말 필요한 보장은 더 좁힐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매월 생활비가 압박받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지금은 이 보험들을 해약할 것도 고려 중이지만 나이 때문에 새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때 더 신중하게 정말 필요한 보장만 가려냈다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 검토하고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계속 내는 후회는 없었을 텐데 노후 생활 설계에서는 지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나는 스스로 그 발목을 잡았다. 후회 그셋. 익숙한 집을 놓아버린 성급한 결정. 그리고 가장 깊이 후회하는 건 익숙한 집을 일찍이 놓아버린 것이다. 우리는 결혼 이래 40년 이상 같은 집에 살아왔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수많은 추억이 쌓인 소중한 우리 집이다. 마당에는 내가 정성 들여 키운 나무와 꽃들이 있고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부부 둘만의 생활이 되자 그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졌다. 청소나 손질이 힘들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아졌다고 아내도 자주 투덜거렸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시니어 시어묵회 아파트는 어떠냐고 권유받았다. 베리어프리 설계로 생활에 필요한 설비도 갖춰져 있고 관리도 쉽다는 거다. 몇 군데 물건을 견학하니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전망 좋은 고층방, 충실한 공용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 쾌적한 노후라는 문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산 집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금으로 시니어 상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는 이걸로 노후 생활은 안정적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이전 집에 비해 분명히 좁다. 오랜 세월 모은 가구나 추억의 물건들을 모두 드릴 수 없었다. 수납 공간도 적어 생활 공간이 답답해졌다. 무엇보다 힘든 건 마당이 없다는 거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식물에 물 주고 계절 꽃들을 바라보는 게 내 일상이자 큰 즐거움이었다. 아파트 베란다는 넓긴 하지만 흙을 만질 수 없다. 자연을 느끼는 기회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소음이 신경 쓰인다. 옆방 소리나 복도를 걷는 사람, 발소리 등이 조용한 시간에 똑똑히 들린다. 이전에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일이다. 게다가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 등 매월 비용도 결코 싸지 않다. 고정자산세는 없어졌지만 결국 지출 총액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후회하는 건 지역과의 연결이 희박해진 거다. 이전 집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다. 동네 축제나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주민 간 교류가 희박하다. 안면 정도일 뿐 깊은 관계를 쌓기 어렵다. 지역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은 가끔 이전 집 근처를 산책한다. 내가 손질한 마당의 나무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서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조여오는 듯하다. 그대로 터져 불편해도 익숙한 집에 계속 살았더라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아니한 결정은 내 노후 생활에서 많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 후회의 앞에 70세가 된 지금 나는 세 가지 후회를 안고 조용히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위험 투자로 잃은 자금, 불필요한 보험에 계속 내는 보험료,
그리고 잃어버린 마당과 지역과의 연결. 물론 모든 게 후회뿐은 아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고 연금 수입도 어떻게든 생활할 정도는 된다.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이루고 가끔 연락한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다. 그때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 생활은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정보가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지 가려내는 건 어렵다. 초조함이나 불안에 쫓겨 아니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이번 내 경험이 앞으로 노후를 맞이할 분들, 아니면 이미 노후 생활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 노후 자금 운용은 위험과 리턴의 균형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허용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은 만일의 대비로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보장만 가려낼 필요가 있다. 여러 정보를 비교 검토하고 납득 가는 걸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는 단순한 생활, 거점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은 추억이나 지역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 마음 편안한 장소다. 안이하게 놓아버리기 전에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다. 과거 선택을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을 거다. 나는 남은 시간을 후회의 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름대로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번 쓰라린 경험을 미래의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 살아가고 싶다. 가을밤이 깊어지며 벌레 소리를 들으며 나는 살짝 눈을 감는다. 지나간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에 조용히